안녕하세요,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시장은 최근에 들어서 그닥 좋지 않습니다. 당연히 지금은 수급 환경도 좋지 않을 것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연휴가 지나고 나면 그다음부터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목 스터디를 계속해서 진행해 놓고요.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종목 스터디 진행할 내용은 J-이스텍이라는 회사입니다. 원래 동사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밴딩, 본딩, 라미네이션, 이런 거 자동화 설비를 제공하던 그런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동사가 크게 체질을 개선했습니다. 최근에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인기가 별로 없긴 하지만요, 이 회사 같은 경우 우리가 좀 한 번 정도는 중요하게 봐줄 만한 때가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요즘 공정 자동화 설비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로봇, SI 시스템 이런 것들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들이 동사가 지금 새롭게 체질 개선하는 내용들인데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왜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야 되는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기존의 노하우를 가지고요. 반도체 자동화 설비라든지 디스플레이 자동화 설비 이런 걸 만들어 가면서 그동안에 노하우가 상당히 오랫동안 축적되어져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2차전지 자동화 공장 설비에 대해서 투자를 개시를 했고요. 그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새롭게 수주를 갖다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갖다 마련했다는 점이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시대와 더불어서 공장 자동화 설비도 같이 진행되는 내용들이 어우러져가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좋은 내용들이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도움이 많이 되셨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역시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살펴보면 과거에는 이런 거잖아요. 레이저 커팅, 밴딩, 본딩, 그다음 라미네이션 시스템 이런 것들을 자동화 설비를 갖다가 장비를 제조해서 납품을 하던 그런 회사인데요. 아시다시피 디스플레이 관련된 업종은 상당히 지금 비수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중국과의 경쟁이 또 치열해지면서 성장 산업이라기보다는 글쎄요, 그냥 어느 정도 수준의 산업을 유지하는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다행인 것은 2024년도부터는 디스플레이 관련된 업황도 상당히 괜찮아지고 있다는 점은 또 하나의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설비를 만드는 회사가 결국은 라인 공정 자동화 설비를 진행하던 회사가 체질을 개선했다는 점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 내용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차전지 관련돼서 우리 생각해 보면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그 코팅도 해야 되고 노칭, 스토킹 이런 것들을 갖다 기존에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설비 진행할 때는 충분히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요. 셀 설계에서 장비 제작부, 기술 이전까지 진행하는 토탈 턴키 솔루션을 갖다가 제공하는 그런 회사로다가 성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웬 2차전지 분야의 공정 자동화냐고요? 예, 그런 것들이 앞으로 예를 들면 동사가 새로운 먹거리로 찾아낸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포인트가 이런 것 같아요. IBC라는 회사의 지분을 20% 취득을 하면서 내용이 확 바뀐 것들이죠. 만약에 이 내용이 없다고 그러면 동사 같은 경우 글쎄요, 그닥 종목을 리포트 해드릴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좀 해보고 있어요. 왜? 확정적인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으면 새로운 기술이 있다고 해서 기술만 가지고 우리가 체크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이 제조라든 것들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조 설비를 갖다 납품을 해서 수주를 따내고 그걸 통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냐가 상당히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동사가 IBC에 투자를 하면서 거기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상당히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BC 같은 경우는 인도에다가 10기가와트 정도 되는 공장을 갖다 리튬이온 전지 공장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도부터 2028년까지 그러니까 연당 한 2기가와트 이상 정도를 갖다 증설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2024년도 정도는 초기 투자 물량이니까 한 1기가에서 2기가 정도의 공장을 건설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 기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상당히 큰 규모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격적인 매출은 당연히
2025년 정도부터 나타날 가능성인데요. 항상 주식이라는 것들이 그 이슈 하나만 가지고 선반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하고 생각을 해보요. IBC의 대주주가 20%를 가진 대주주가 공장 자동화 설비를 갖다 제공하는 회사예요. 그 회사에 공장 자동화 솔루션을 사용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투자를 포인트로 잡아야 될지 아닐지에 대해서 결정만 하면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파일럿 테스트 부분도 납품을 진행을 해서 잘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2024년도에는 초기 진행을 할 거고요. 2025년도부터는 적어도 2기가 이상의 공장을 갖다 계속해서 증설해 나가는 프로젝트를 한 3년 정도 진행하게 되면 향후 앞으로 2024년도부터 2028년 정도의 매출 총액은 어느 정도 될까? 보통 업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 1기가 정도 질 때 1억 달러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한 환율로 계산해 보면 한 1,200원, 1,300원 정도로 적용해 보면 1,200억에서 1,300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럼 총 10기가 정도면 한 1조 2천, 1조 3천 정도의 매출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영업이익률도 어느 정도 보장을 좀 받고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어요. 대주주입니다. 저라면 주주총회 가가지고 나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정도면 충분히 수주를 따낼 가능성은 거의 99.9% 순도가 상당히 높다 할 수가 있어요. 그 점을 우리가 좀 봐줘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랑 동의를 한다 생각하시면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뭐 다른 거 하시면 되겠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투자를 할 때 있어서 내가 포인트를 어떤 걸로 잡냐, 중점, 내용들이 뭐로 생각하냐. 저는 뭐 제조업이라든지 공장 자동화 설비 이런 거 진행하는 것, 일단 기술력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기술력은 그동안 지난 한 10년 정도에 충분히 노하우를 쌓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 능력이면 충분히 설비는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요? 주주 관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사실은 제가 볼 땐 전략적 제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분 20% 취득의 의미는 나는 대규모 수주를 줄 조건으로 다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사실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 IBC 같은 경우는 연구 개발은 해더라도 공장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만들어낼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들한테도 가장 필요한 게 바로 그런 설비 제조 능력을 가진 회사가 같이 전략적 파트너로 들어오는 건 상당히 좋은 일일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요, 이익도 좀 보장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미국 회사들의 특징이 뭡니까? 같이 일하는 회사의 이익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준다는 것들이죠. 자,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해보면 향후 4년 정도의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확보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전제 조건을 갖다 깔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보면 주가에 대해서 리레이팅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주가의 모습하고 전혀 다른 내용으로 성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보면 IT 장비주는 한 10배 정도의 BER을 받는 것이 보통이고 2차전지 관련 장비주는 15배, 로봇 관련주는 20배 정도 수준의 BER을 배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조하면 15에서 20 정도 사이 정도의 리레이팅 부분은 충분히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제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큰 도움 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드 가이던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매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이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부분 먼저 체크해 보면 과거 잘 나갈 땐 5,700억 정도 매출이 발생해서 점차적으로 계속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조금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긴 했으나 그 후로도의 모습은 그닥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특히 2024년도부터 회복세는 상당히 놀랍게 나타난다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2017년도의 모습하고요. 2026년도의 매출은 비슷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2025년, 4년도의 모습은 1650억이고요. 2018년도엔 1260억. 그러면 2018년도에 주가 잘 나갈 때 모습하고 2024년도의 모습은 유사하게 나타날 가능성도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매출 부분만 우리가 비교한다고 생각해 보면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크게 성장한 거라 그러면 아마 리레이팅 받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2차전지 관련된 부분이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810억 이 정도 수준이죠. 그러면 나머지 세 개 부분,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레이저, 반도체를 모두 합친 부분보다 무엇이 더 큰 겁니까? 2차전지 공정자동화 솔루션 그 부분이 훨씬 더 매출이 더 크게 발생이 된다는 부분을 우리가 2024년도부터 확인할 수가 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하고 2023년도 대비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부분이 164%, 그래서 2025년도에는 135%, 뭐 이 정도 수준으로다가 늘어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미래 가치를 당겨오는 투자 포인트가 성립이 됩니까, 여러분? 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을 잘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중요하게 우리가 방점을 좀 찍어둬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릴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이런 종목들을 투자해야지 주가가 한번 100%뭐 이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포지션을 갖다 선포지션을 잡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좀 체크해 보고요. 우리 나와 있는 예상치 한번 더더욱 그래프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디스플레이, 장비, 솔루션 이런 것들로 수익을 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피크점이 2017년도가 거의 피크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후로는 또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크게 감소해 가고 있습니다. 매출도 당연히 감소하겠죠. 성장 산업은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체 산업군이 동사에서는 상당히 절실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그동안 해온 게 자동화 설비 아니겠습니까? 그것들을 개발해서 2차전지 공정 자동화 솔루션을 갖다 드디어 완성해낸 거죠. 자, 그래서 2024년도부터는 매출의 50%, 74%, 82%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가장 키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IBC의 지분 인수 그거 하나를 통해서 수주 확보를 갖다 해낼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냈다. 그걸 통해서 예상해 보니까 우리 솔루션 수주 규모 1조 이 정도 수준 나타날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 다 한번 성장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특히 이제 AGV는 공장 자동화 솔루션인데 이거는 라인 따라서 움직이는 로봇 설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자율주행되는 것은 ARM으로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물류센터 같은 데서 아무리 사람하고 동시에 작업을 하는 것들이니까 로봇이 사람한테 다치는 걸 만들 수는 없는데 이건 물리적으로 좀 분리해 놓고 진행되는 공정 자동화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가 좀 봐야 되는 포인트 같은 경우는 전 이거 같아요. 2017년도에 매출과 영업이익을 생각해 보는 것과 2026년도에 매출과 영업이익률도 예상치가 비슷해진다는 것들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지금쯤에서 수준에서 생각해 보면 2024년도는 바로 여기 포인트 아니겠어요? 그러면 쭉 계산해 보면 2018년 정도의 영업이익 정도는 충분히 나오고 있고 매출도 그 정도 수준보다 훨씬 더 높으니까요. 2018년 정도의 주가의 모습을 가지고 리레이팅의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면 어떨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참조해 보시면 큰 도움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주봉으로 가져왔는데요. 2018년도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한 2만 원 정도 수준에서 최고점을 찍었다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내년도에 예상할 수 있는 최고점 선반영하는 전까지 생각해보면 우리도 17,000원에서 19,000원 정도 사이까지는 충분히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내용은 좀 삭제하죠. 이때는 뭐 안 좋았던 거고 변화도 있던 건 아니니까 변화의 과도기 구간에서 가장 낮은 구간을 좀 지나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2024년도부터는 조금씩 봐주고는 있는데 실질적인 매출과 영업이익 발생되는 건 2024년도 부분이죠. 그러면 분명하게 2023년도 올해 지금 가는 과정에서 저점이 나타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데요. 그때 어느 수준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느냐에 따르고 또 그다음에 보유 기간을 좀 설정해 놓고 가시는 것이 상당히 좋은 판단이 될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봉 보면서 매수 포인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지금 업황은 개선되고 있으니까 잘 오다가 더 이상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매출과 영업이 나오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코스피 과거의 박스권처럼 박스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매출과 영업이 지난 3, 4년 동안은 그냥 비스무리하게 움직였다 생각할 수가 있고
여기서부터 매출이 2배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는 무조건 곱하기 2는 해줘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순하게는 산술평균으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주가 수준에서 매수하는 게 가장 좋은 포인트일까? 일단 이동평균선이 지금 다 일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이겠죠. 그래서 9,500원 언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 평균 부분이 9,500원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하단부에서 잡아주는 것들은 높은 구간에 매수해 주는 건 분명히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9,500원에서 지금 스펙은 8,500원 사이를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 정도면 10% 이상의 움직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그래도 향후의 미래 가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성장성을 갖다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저 정도 구간에서 마이너스 한 10% 정도 수준에서는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평균 매수 단가를 잘 조정해 주시면 미래에 우리가 수익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 그 보상작용은 충분히 존재할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여러분들 판단은 어떠신지요? 저는 주로 포인트를 그렇게 잡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조업이잖아요. 제조 설비, 자동화, 제동화 설비인데 이 부분들이 매출 부분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이라고 판단해 보면 저 부분은 분명히 낮은 구간임에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제 얘기를 들어보시니까 투자의 판단에 좀 도움이 되시나요? 제 이스택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여러분들의 판단을 잘 알아서 하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요, 시간을 좀 두고 가야 되는 종목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적어도 내년도 2분기까지는 3분기까지는 여러분들께서 홀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동종목 같은 경우는 투자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올해 뭐 4분기 됐다고 해서 동종목의 주가가 쭉쭉 치고 올라갈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공시가 나오는 그때쯤부터 모멘텀이 좀 나오지 않을까. 지금 아마 제이스택에 대해서는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최근에는 처음 나온 겁니다. 그동안은 리포트 낼 만한 내용들이 거의 없죠. 자,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동종목에 대해서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는 순간 그때보다 주가가 조금씩 리레이팅 되면서 성장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보면 이렇게 처음 나와 있는 리포트 이런 것들 보고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하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의 본인의 판단에 의거해서 진행하시는 거 잘 알고 있죠? 저는 리포트를 해드리는 사람이지 레커멘딩을 해주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판단 내리셔서 투자의 판단 내리시기 바라고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다고 그러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큰 도움이 되도록 리포트를 파이팅 넘치게 하고 있는 머니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